안녕하세요. 오늘 시니어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홈의 그 명칭은 가칭이지만 헤브론 시니어홈이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토로는 시편 92편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늙어도 결실하는 성도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참 비대면으로 이렇게 면회를 하고 또 가더라도 직접 만나볼 수 없는 어떤 이런 가운데서 마지막 생애를 또 이렇게 마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자녀로서의 그 존엄성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런 요양원이 아닌 진짜 마지막 생애를 돌봄을 받는 그런 시설을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임에서 이제 시니어 홈을 설립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첫 번째로는 그 노성도인들의 영육간 돌봄 필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양시설에 이렇게 입소한다든지 하면 예배도 못 드리고 성도들의 교제도 단절된 상태에서 외롭게 참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찬양하는 은혜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공간을 전국 교회가 협력해서 마련해 드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은퇴한 일꾼이라든지 은퇴해서 국내에 돌아온 선교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육간의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 특별히 모임에 그 성도님들의 그 불신 부모님들 애들이 이제 동일하게 그런 그곳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 온 경과를 보고 드리면 작년 2024년 4월 16일 충청 지역 전국 장로 수양회 때 노인 요양시설, 이 시니어홈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보고회를 간단하게 가졌습니다. 이때 이 수양회 때 그 라오스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신 서대면 출신의 김정아 선교사님 부부가 참석하셨는데 그 시부모님들이 지금 들어가 계신 그 독일 모임에 리첼른 시니어 홈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개를 받고 저희들이 그곳을 견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디모데 학교에서 저희들이 시니어 홈 설립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진위원들 8분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현재 월 1회 줌 회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독일 그 시니어홈 방문한 보고를 간단히 드리면 작년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한 4분의 형제님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리첼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시니어홈을 방문을 했는데 그 목적은 한국의 이런 시니어홈 설립을 위한 모델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벤치마킹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독일 시니어홈은 1964년에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약 4년 후에 본관, 이제 아파트형의 그런 본관만 이렇게 완공을 했는데 그때부터 한 27년 후인가요? 그렇게 이제 건물 더 확장하고 현대화 작업을 했고 그때부터 또 이제 처음 설립때가부터 한 5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이 시설 전면적인 현대화 작업을 해서 오늘날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한 25채 정도의 이런 그 단독주택, 임대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관에는 부부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동 9개, 그다음에 이제 독신들이 살 수 있는
102개의 그런 싱글 아파트들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 160명 정도가 그 단지 안에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경을 한번 그냥 쭉 외관으로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저 위쪽에 이제 주황색이 있는 데가 단독주택이 있는 데고, 그 밑에 주차장이 있고, 저쪽으로 보는 우측이 이제 이게 아파트로 된 단지 내에 이렇게 같이 주택 형태와 아파트 형태가 이렇게 함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임대주택, 여기 임대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거기에 좀 스스로 생활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 부부들은 거기에 들어오셔서 본인들이 식사를 해 드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 김정아 자매님, 이 부모님들이, 시부모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현재 거주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집안을 들어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보기가 어려웠는데. 예. 여기 앞에 쳐다보면은 여기 앞에가 1층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집에서 사용하시던 그런 가구들, 작은 가구라든지 개인이 좋아하는 소장품들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실내 공간을 그대로 다 꾸며놓고 그냥 그 이사해서 사는 그런 형태로 생활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응하기도 쉽고 안정되고 쉽게 그렇게들 하고 계시죠.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하고 이제 여기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식사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도 어렵고 그 거동도 어렵고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아파트 형태로 된 데로 이제 내려가셔서 거기서 이제 돌봄을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식당도 있고 모든 그 세탁실도 있고 모든 미용실과 이런 걸 다 그 안에 이제 외부에서 와서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에 사시면서도 조금 그 식사가 좀 저기 하신 분들은 식권을 사셔서 이제 밑에 내려와서 식사를 또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도 배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계신 가족들이 이제 부모님들을 뵈러 오거나 그래서 이제 머물러야 될 때는 그런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면회 와서 쉴 수 있는 가족 숙소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제도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새로 모든 거 현대화로 이렇게 바꿨을 때 이제 사무실 그쪽에 사무실하고 이 아파트를 연결하는 이제 출입구 입구 쪽인데, 일단 딱 들어가면 맨 먼저 눈에 띄는 게 이제 예배당 시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벽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이제 독일어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그리고 바깥쪽에는 바로 그 뒤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는 카페가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듣고 나면 나오셔서 차들도 마시고 케이크도 마시고 이런 자판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걸 사서 이제 그냥 친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동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에는처럼 함께들 모이셔서 성도들이 만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요양원에 있으면 좀 이런 것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마지막 노년에도 같이 성도들이 저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거기에 말씀 전하는 분들이 그 같이 이제 모임에서 일꾼을 섬기시다가 그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전해요. 서로 좋은 거예요. 본인들도 격려받고 거기에 계신 분들도 유익을 얻고. 참 유익한 그런 제도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의 침실인데 보면은 여기 이제 한 6평 내지 그 정도 되는 독방인데 모든 그 안에 이 전용 시설, 이 샤워 시설 이런 거 딸린 그런 화장실 같은 게 안에 다 있고요. 또 밖에는 이제 외관에는 다 이렇게 그 숲이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멋진 그 전망들을 감상할 수 있는 발코니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이제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몸만 못 움직이죠. 그 안에 있는 건 다 인지하고 계시고, 식사 같은 것도 이런 분들은 다 그 방에까지 이렇게 배달을 해드려서 거기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식당에서 바로 음식이 쭉 올라와서 이제 뭐 각 층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식사 시간에 이제 오실 수 있는, 거동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오셔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네. 이제 식사를 받아서 각각 그냥 뭐 먹는 게 아니에요. 일단 다 받아서 앉으시 놓으면은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일꾼이라든지 이럴 때 하시던 분들이 돌아가면서 순서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세요. 다 함께 기도하고 이제 함께 식사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제 그 주님 안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는 분들이 비율이 7대3, 믿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7이면 믿지 않는 분들은 3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좋은 소문들을 듣고 들어오려고 여기에. 그래서 신청을 하면 2년 정도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만큼 아주 잘 시설도 돼 있고 안에 제도도 잘 돼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분이 이제 거기에 한 분인데, 이분 방에 가면 이렇게 막 개인적으로 성경을 다 펴놓고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자매님이 저희들이 한국에서 이런 시니어 홈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종잣돈 하라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인데 한 200유로 정도를 헌금을 해 주셨어요. 참 저희들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아,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저희들도 이제 그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시니어홈 전용 계좌를 갖다가 개설을 했는데, 어떤 개인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기선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이 계좌로 들어온 것들은 다 그대로 그 시니어 홈에 이렇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니어 홈의 이 재정은 약 단체 기부금이 한 1,700만 원, 개인들이 기부한 것이 한 1,700만 원 이렇게 하고, 그동안에 이제 장소 부지 같은 거 보러 다니시는 형님들이 또 계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약간의 비용이 그걸 제외하고 나면 한 3,400만 원 정도가 현재 이 재정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이 추진위원 형님들이 한 8분, 여기 이제 현재는 이제 뭐 한 몇 분들이 이제 조영관 형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 지금 노광호 형님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제 컴퓨터는 이게 다 바꿔놨는데, 아까 다운받은 거라 거기 나오질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8분하고 한 이 노광호 형님, 조영관 형님이 건축 쪽에 들어오시고, 또 이 권영수 형제님이 이제 재정 기획 이런 쪽에 함께해서 이제 나중에 함께 합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제 주로 시니어 홈에 이렇게 이제 부지 답사를 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횡성에도 한번 청소년 수련원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와서 보고 갔고, 그건 아닌 걸로 판정이 됐고, 가평에도 보면 이제 피정의 집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도 형님들이 가서 직접 보셨고, 근데 이제 좀 크고 모든 시설은 좋은데, 또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런 데 상당한 비용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판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성 쪽에도 이제 어떤 임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가봤는데 거기도 이제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안성 디모데 학교 인근 부지도 이렇게 또 살펴봤는데, 이제 거기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이 번호를 매긴 것이 이제 바로 옆에가 이 디모데 학교가 이쪽에 저기 뭐 여기서 운동장이 아마 이렇게 보이시고 그 밑쪽으로 오면 이렇게 좀 보이시죠? 제가 표시를 못 해드리겠는데, 여기가 하여간 바로 디모데 학교 옆인데, 거기를 한번 좀 알아봤을 때,
이제 1, 2, 3번은 이제 주인이 동일한 주인이고, 이제 4, 5, 6번은 각각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대충 이제 면적을 따라 보니까 1, 2, 3번이 한 1080평 정도 되고, 4, 5, 6번 합치면 1332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걸 구매를 이렇게 따져봤을 때 공지시가의 3배로 한번 계산을 했을 때 1, 2, 3번을 이렇게 살래도 한 14억 정도가 되고 4, 5, 6번 이제 추가로서 구매할 때 한 18억 해서 부지를 할 경우에도 한 32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된 것으로 현재 이건 건축비는 포함된 게 아니고 부지만 구입할 경우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상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 배치도를 그려봤을 때 이제 주황색은 그 먼저 이제 1차로 구입해서 그런 건물을 한번 건축을 하고 이제 이 4, 5, 6번 아까 말한 게 이제 이 녹색으로 된 거기를 이제 2차로 마저 구입을 해서 저 한번 그 건물을 건축해 본다 하는 이제 그런 계획들까지 이제 만일에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런 것까지도 한번 그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그 조감도가 가상 조감도가 있는데 이건 이 안성 그 부지에다 한 건 아니에요. 예. 이런 식으로 한번 크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건물, 2번 건물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그 설명 나오시는 대로 저런 그 건물들을 저쪽에는 이제 아파트 형태의 그런 그 건물을 짓고 거기에 그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머무는 시설이라든지 치료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고 저쪽에 이제 5번 쪽이라 이런 쪽은 아까 본 대로 그런 이 단독주택처럼 된 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그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은 개념인데 그런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노작 활동 같은 것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조그맣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활동도 소소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거기에 3번이 이제 예배당이 거기에 같이 예배 시설이 있어서 함께 이제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 어느 지역이 되든 그렇게 되면 더 7번처럼 좀 더 확장돼서 앞으로 그곳에서 여러 가지들을 좀 추가로 이렇게 계획해보는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발기인대를 나중에 이제 하고 그다음 이제 법인 이사회를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정부에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일 1차적으로는 일단 부지를 구입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그런 일들이 참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원 마련이 되면 이제 이 부지를 이제 확정해서 구입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건축도 재원도 확보하고 그다음 건축을 하고 이제 준공하고 개소식하면서 입소자들 모집하고 직원들을 채용하는 이거는 아마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해나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서 일하실 분들이 그 거리가 만일에 너무 이게 떨어져 있으면 이제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이제 그런 그 가까운 쪽에 그래서 이제 서울, 경기 멀리는 천안까지도 한번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고 이제 1차적으로는 어떤 주택적으로 이렇게 주택형을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또 이렇게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임대식으로 할 건가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여러 가지들을 지금 형님들이 같이 의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함께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 부지 제일 먼저 우선 급한 부분은 합당한 지역에 이런 부지가 선정이 되고 또 구입될 수 있도록 그런 그 비용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그와 더불어서 법적으로 정부에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주 갖춰야 될 조건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저희들이 목적하는 대로
전 노성도님들이 마지막에 생애를 갖다가 어떻게 함께 진짜 그렇게 은혜롭게 보낼 수 있나 이제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정부의 지원은 우리가 최소화하고 우리 자체 안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만 그런 간섭을 많이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또 함께 이것도 하나의 사역으로 생각하고 하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정식으로 또 저희들이 그분들의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들도 주님 앞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수고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것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모임이 지금 성도님들이 계속 노령화돼가는 추세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들도 동시에 그런 쪽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그렇게 계속 해가고 또 이런 쪽에 준비해야 될 일은 교회적으로 이것을 해야 될 일이지 그냥 뭐 몇 사람들이 뜻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교회적인 일이고 그래서 이런 그 단체가 설립된 다음에도 저희 나라에 한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모임에서 뭐 과거에 이런저런 기관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떤 개인적인 명의라든지 이런 거로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흐지부지 다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 한기선에 이렇게 그 산하에 이렇게 소속 단체로 정식으로 해서 정부에 등록을 해서 나중에 세월이 흐르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이렇게 함께 기부하고 이러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제 연말 정산 같은 때도 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기부금 영수증해서 연말 정산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이제 부지 선정을 하실 때 혹시 모임에 이런 부동산 쪽에 조금 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추진위원회 그 담당하시는 부서 형제님들하고 우리 이완섭 형제님 그런 쪽에 또 김인수 형제님 또 김영진 형제님 이런 형님들이 특별히 부지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앞서서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 8개 분과들이 있어서 거기에 형제님들이 다 그 담당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 쪽에는 우리 이완섭 형제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홍보 쪽에는 그 황홍재 형제님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의료 쪽에는 임채만 형제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양 쪽에는 노광호 형제님, 또 뭐 있죠? 네? 건축 쪽에는 이상은 형제님, 운영 쪽에 그 김영진 형, 전석 형제님, 예. 제가 이 새로 맡은 데는 다시 새로 다 올려놨는데 이거는 아까 미리 받아놓은 게 돼가지고 소개를 좀 드리려고 다 올렸었는데 지금 제 컴퓨터에는 들어있는데요. 예. 그래서 8분들이 지금 또 소개 안 하신 형님 누구 계신가요? 다 했나요? 예.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지금 기도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비대면 회의를 통해서 계속 이런 것들을 의견을 취합해가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이런 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혹시 질의응답 시간 잠깐 갖겠는데요.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간단하게 좀 현재까지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아니요, 아직까지 안 됐다고 그래서 아까 기도 제목으로 합당한 지역에 합당한 크기의 어떤 그런 그 부지가 선정되고 또 구입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대로 계속 알아보고는 있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예. 다른 기독교단에서 예? 다른 교단에서 예, 다른 교단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있죠. 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구죠? 예? 예, 김진홍 목사님. 예. 천주교에서 뭐 비슷한 유형의 활동을 하는 데가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독일의 윗제련하고 동일한 형식은 아니지만 좀 비슷한 형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뭐 김진홍 목사님 계신 그런 데들은요, 굉장히 그 단독 이 단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를 그 임대를 이렇게 이제 분양까지 이렇게 아예 하는데 그분이 나와 간증을 해요. 저희가 그걸 추진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건 이제 분양 쪽으로 갈 거냐 임대 쪽으로 갈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양도 하는 걸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에 거기 이제 분양을 하면 이제 개인께 되잖아요. 이제 거기 들어와서 사는데 거기 중이 들어와서 살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질문을 받았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분양하면 중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같이 운영하는데 나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양을 해보면 안 되겠을 것 같으네. 또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임대 어느 분들은 예를 들어 자기가 돈을 들여서 거기 들어와서 이렇게 살다가 그걸 나는 나중에 여기 그냥 그 기증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뭐 그걸 자녀들이 그건 우리 부모 재산이니까 나한테 달라.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형님들이 사실은 그 처음에 초기 자금 마련하려면은 그렇게 본인들이 그냥 투자해서 들어와서 지어서 하면은 사실 좀 쉽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또 대두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그런 면들이 이렇게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필요한 그런 초기의 구입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모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임에 이런 기관이 필요하고 이런 사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마치 우리들이 해외 선교할 때 이게 다 모임에서 성도님들이 그런 것의 필요성을 알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선교 후원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을 해 나가려면 모임적인 사역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그 지역 그런 기관들이나 이제 이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많이 문들을 닫는 추세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짜 모임적으로 함께 기도 가운데에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죠.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신가요? 예. 김준호 목사가 주례마을이 그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또 질문.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돼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가능하면 이제 수도권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떤 그 모델을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경험을 쌓고 이것이 이제 되면은 지역별로 호남 쪽, 영남 쪽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것들까지도 좀 그런 의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작을 이 수도권 쪽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방향들이 이렇게 모아졌죠. 예. 맞는 말 같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주로 지금 그 어떤 그 건물을 그거에 좀 상응하는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라든지 그런 측면보다 부지 선정을 해서 신축하는 쪽에다가 어떤 지금 포커스를 좀 맞춰서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몇 군데 이렇게 방문했을 거기도 이렇게 시설들이 있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이제 이런 그 좀 어려운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휠체어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그렇게 다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뭐 문턱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거를 다 그냥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조금 더디더라도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쉬워요. 일은 어떻게 보면 좀 빨리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땅도 사고 건물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또 그런 문제들이 대두돼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가능하면 이렇게 새로 땅을 구입해서 이렇게 이제 새로 신축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겠냐 그렇게들이 이제 의논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평수를 몇 평 정도 하는지 그리고 그 공지를 뭐 임야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임야를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뭘 정해놓고 뭐 막 딱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너무 큰 규모로는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실용적으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어떤 꼭 산으로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산이나 이런 데 깊은 데 들어가면 싸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들 떨어졌다는 거죠. 거리들이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원 수급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일을 운영을 못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조금 더 이렇게 도시 근교 쪽으로 이렇게 해야 그게 가능한데 그런 문제가 이제 부지값이 굉장히 좀 올라간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제가 이제 처음 듣는 사항이라 예? 제가 처음 듣는 것이 아, 예, 예. 뭐 일이 어느 정도 진척되는지 알 수 없는데 그냥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 예, 예. 개인이 저기 입주를 하면은 그 예상 비용이 혹시 나왔습니까? 한다고 했을 때? 아니요, 지금 이제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렇게 뭐 얼마 이런 것까지도 이제 나와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지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뭐 얼마 들어간다 뭐 한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쳐 놓고 부지를 선정하고 이제 건축 들어가고 그럼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상세하게 또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죠. 계산을 해가지고. 예. 자, 더 이상 없으시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마쳐도 될까요? 예,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사람들을 아버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노년에도 그와 같은 참 아름답게 노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참 이러한 시설들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모임의 참 후세들에게 이렇게 넘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시작할 마음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참 보이는 것들이 없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님께서 앞으로의 이와 같은 모든 일정들과 추진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일을 주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게 하시고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또 이 운영과 이런 모든 것들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이 모임적인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